안녕하세요. 대원멘토 황대근입니다. 한국조선해양 홍보팀 연락 완료했습니다. 현재 제안서 작성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의 의견과 궁금증들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먼저 통화 진행 상황 함께 들어보시죠.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한국조선해양 홍보팀과 통화 좀 할 수 있을까요? 예, 홍보팀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여 컴퍼니의 주임 황대근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홍보팀과 통화를 마친 상황입니다. 함께할 기회를 얻을 때까지 계속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사이클 도입부에 왔다. 슈퍼사이클의 시작이다. 굉장히 말이 많은 상황인데 저 황대근의 관점으로 조선업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현재 조선업이 어떠한 동향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 매크로적인 관점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가부터 살펴봐야겠죠. 자, 유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존재했습니다. LNG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고유가 상황이 되면 될수록 조선업에는 좋다. 한국조선해양에게는 긍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유가는 77불 정도를 형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고유가라고 하기에는 다소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부분이 하나 존재를 합니다. 현재 유가가 이렇게 하락한 상황에서도 조선업 관련된 슈퍼사이클 돌아왔다. 선가가 높아지고 호황이 다가왔다. 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고유가에 대한 기조만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더욱더 강한 사이클에 대한 형성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가의 가격 형성 원리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려면 공급과 수요적인 측면 이 두 가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공급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 원유 재고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미국과 오펙 플러스 국가들이 양강 체제로 원유의 가격을 형성을 했는데 현재 에너지 패권이 미국 쪽으로 넘어갔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이 부분 다시 한번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7월 달의 동향을 좀 파악을 해보면 7월 3일부터 지금까지 원유 재고량 자체가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역으로 말하면 공급이 감소했다.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기조가 7월 24일 오늘입니다. 23시 30분까지 결과값이 비슷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공급의 감소로 인해서 유가 자체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고유가 기조로 인해서 수급 자체가 조선주로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원자재 중 하나입니다. 바로 천연가스입니다. 결국에 천연가스를 액화시킨 게 LNG죠. 때문에 천연가스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추적을 할 필요가 있는데 24년 6월달 기점으로 다소 꺾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반등에 대한 의지도 최근에 다시금 확인을 할 수 있는 건데 이 천연가스 가격 자체가 상승하는 측면이 바로 LNG 모멘텀을 자극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유가와 천연가스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게 무엇일까? 자,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바로 유동성 관점인 금리를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현재 시장에서는 9월달 금리 인하를 거의 기정사실화 시켰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렇게 커진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결국에 현재 CPI 지표 자체가 둔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근원 PPI도 마찬가지로 둔화된 모습을 나타내줬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를 해보면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났죠. 다시 말하면 고용지표 자체가 냉각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연준이 중요시하는 지표 자체가 둔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은 더욱더 강해졌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죠. 바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유동성 자체가 원자재 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원유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적인 동향을 함께 파악을 해봤죠. 그러면 유가랑 천연가스가 상승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LNG를 자극하게 되고 조선업 환경에게는 우호적인 이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원달러 환율입니다. 현재 가격은 1383원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을 해주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환율의 변동폭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조를 봤을 때 24년 하반기 강달러에 대한 전망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자, 그 원인은 무엇이냐? 일단 첫 번째로 주요 통화국의 약세 분위기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미국의 달러 가치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현재 정치적인 상황을 봤을 때 트럼프 당선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강달러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국민 우선주의의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하나 수출하는 게 바로 화폐죠. 달러입니다. 이 달러 가치를 높이는 전략을 펼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하반기로 갈수록 환율 자체가 상승할 가능성도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강달러에 대한 환경이 만들어질 때 대표적인 수혜주가 무엇이냐? 바로 조선 그리고 기자재 업체 이렇게 수출하는 기업들이다. 한국조선해양은 여기 모두에 속해 있기 때문에 고환율에 대한 수혜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철광석 가격도 우리가 흐름을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 이 철광석은 비용으로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비용 자체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수익성은 높아지는 구조가 모든 사업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현재 철광석 가격이 많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 조선 관련된 IR 담당자와 통화를 해봤을 때도 후판 가격 있죠. 바로 철광석 가격을 기반으로 형성이 되는 게 후판 가격인데 후판 가격 역시 하락한 채로 협상을 마무리했다라는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비용이 감소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표 하나 바로 선가 지수입니다. 제가 조선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때 굉장히 많은 지표를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만약에 누가 하나만 꼽으라 라고 하면 저는 바로 이 선가 지수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신조 선가 지수 제가 예상한 대로 23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현재 결과를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가의 선박만 수주를 하는 이 선별 수주 전략이 맞아 떨어져 가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고 이 부분도 사실 제가 직접 IR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면서 해당 질문을 좀 드려봤습니다. 과연 24년 성과지수가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을까? 자, IR 담당자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도 24년 동향이 우리가 예상한 그대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중고성과지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중고성과지수가 올라가면 신조성과지수도 순환식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때문에 성과지수가 모두 상승하는 상황에서 이 부분이 조선주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조선해양 관련한 이 정리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론은 하나입니다. 선가지수 상승 그리고 수주 목표치를 모두 채워주면서 실적이 좋아진다. 자, 이 원리 하나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해주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결국에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우리가 좀 파악을 해봐야 앞으로의 동향이 어떻게 될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일단은 한국조선해양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24년 전반적으로 선가지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재무적인 지표를 보게 되더라도 23년부터 26년까지 지속적인 상승에 대한 흐름을 보여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 관점에서 봤을 때 24년 전망치가 23년과 비교했을 때 4배 이상 상승한 전망을 하고 있고 24년과 26년을 비교해보면 2배 이상 전망을 하는 그런 모습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고속 성장하는 해를 계속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선업이라는 산업 자체가 사이클을 길게 가져가는 산업이기 때문에 다른 산업보다는 조금 더 인내의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매크로적인 관점부터 기업의 실적, 다양한 내재 관점까지 지속적으로 분석을 해야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부분은 여러분과 계속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월봉 함께 체크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2015년부터 현재까지 기나긴 박스권 구간 안에 속해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결국에 긴 사이클을 가져가는 조선업의 특징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말 슈퍼사이클의 도입부가 돌아왔다라고 하면 이 박스권 구간을 돌파를 해주면서 더욱더 강한 사이클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